그날 좁은 주방 통로에서 제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가려던 은희 씨가 제 앞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주방 통로는 정말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은희 씨가 몸을 돌려 옆으로 비껴 지나가려는 순간 그만 닿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은희 씨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굳혔어요. 저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저기, 사장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제 뒤에 뭔가 엄청 큰 게 닿았는데,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게, 정말 그게 맞나요? 54년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올해 54살 이진수입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상가 1층에서 진순의 중국집이라는 작은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죠. 원래는 아내와 함께 시작한 가게였어요. 아내 순자는 홀서빙을 맡고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손이 척척 맞아떨어져서 장사도 잘 됐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내는 가게 걱정만 했어요.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혼자가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가게에 가도 아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 사오고 육수 끓이고 점심 피크타임엔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저녁에 문 닫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샤워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한 달 전 큰일이 생겼습니다. 냉동만두가 든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순간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꼼짝도 못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꽤 진행됐다고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가능하면 일손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손을 구하라고요? 아내가 떠난 후로 전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구인 공고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고를 내고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식당 일하려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좀 있어 보였지만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면접 시간을 잡고 다음 날 오후 3시에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나이는 50대 초중반쯤 돼 보였어요. 이력서를 받아봤는데 최은희 52세. 학력은 고졸, 경력란에는 마트 계산원 2년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식당 일은 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식당 일을 하려는지 물어봤더니 은희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으로 한동안 버텼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한다고요. 은희 씨의 왼손 약지를 보니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가 뺀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전 3년 전, 은희 씨는 2년 전. 둘 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은희 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생계가 달린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을 결정했어요. 은희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그 모습에서 제 지난 3년이 보였습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요. 그렇게 최은희 씨는 제 가게의 새 직원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은희 씨가 벌써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6시인데 일찍 나왔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이라 제가 하는 거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육수 끓이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 면 삶는 법, 소스 만드는 법. 은희 씨는 열심히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정말 빨리 배웠어요. 한두 번만 알려주면 바로 습득했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테이블 정리하는 것도 깔끔했어요. 점심 피크타임이 시작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잘 따라왔습니다. 주방에서 불을 3개나 켜놓고 동시에 요리하는데 은희 씨가 음식을 정확한 타이밍에 날랐어요. 무거운 쟁반을 들고 능숙하게 옮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님들한테도 미소를 지으며 서빙하는 모습에 반응이 좋았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냐고 물어보시더군요. 2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뜸해졌어요. 은희 씨도 저도 땀범벅이 됐습니다. 함께 앉아서 짬뽕을 끓여 먹었는데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떠난 후로 계속 혼자 먹었거든요. 은희 씨가 요리를 어떻게 배웠냐고 물었고 전 중국집에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아내와 함께 독립했다고 말했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은희 씨가 제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거기에도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외롭다고 저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안고 있다는 걸요. 첫날이 끝나고 은희 씨는 정말 잘 해냈어요. 고생했다고 말하며 내일 또 보자고 했을 때 은희 씨가 조심히 들어가겠다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편하게 일한 건 처음이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벌써 아내를 잊어가는 건가?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은희 씨와 함께 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손발이 잘 맞았어요. 제가 주방에서 소리치면 은희 씨가 정확히 그 타이밍에 와서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아주 좋았어요. 새로 오신 분 정말 친절하다고, 일도 빠르고 깔끔하다고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우리는 가게 한쪽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2잔 타서 건넸어요. 은희 씨가 요즘은 적응이 됐다고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한데 여기서 일하면 정신없이 바빠서 다른 생각 안 하게 된다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가게에 오래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혼자 사시냐고 물었고 외롭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 많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힘들다고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고요. 은희 씨도 작게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요. 2년이 지났는데도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나고 혼자 자는 게 아직도 무섭다고요. 우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끝나고 같이 밥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 이야기도 했고 배우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면서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같은 아픔을 안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은희 씨가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봤더니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구급함을 가져와서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칼이 얼마나 위험한데 하고 말했더니 은희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은희 씨의 손을 잡고 밴드를 붙이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지는 거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은희 씨도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얼른 시선을 피했고 좁은 주방에서 스칠 때면 서로 의식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내가 떠난 지 겨우 3년인데. 하지만 은희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쉴 수 없었어요. 혼자 운영하는 식당인데 문 닫으면 그날 수입이 없으니까요. 억지로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료 손질하다가 멈춰서 기침하고 육수 끓이다가 어지러워서 벽에 기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희 씨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안색이 왜 그러냐고 얼굴이 새하얗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했더니 은희 씨가 이마에 손을 댔어요. 깜짝 놀라더군요. 열이 엄청 높으니 병원 가야 한다고 손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은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독감이라고 며칠간 푹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지? 힘들게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은희 씨가 서 있었어요. 가게 정리하고 왔다고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들어와도 되냐고 물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은희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보온병에서 하얀 죽을 꺼내 그릇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떨렸어요. 은희 씨가 그걸 보더니 조심스럽게 떠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은희 씨가 지금 혼자 못 드신다며 숟가락을 받아죽을 떴어요. 할 수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죽이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희 씨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떠먹여줬습니다. 마치 아이 대하듯 말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약을 먹고 나니 다시 졸음이 왔습니다. 은희 씨가 옆에 있겠다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졌습니다. 밤중에 깼을 때 은희 씨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려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있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누군가 이렇게 저를 돌봐준 적이 없었어요. 은희 씨가 잠에서 깨더니 열이 좀 떨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라고 열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더니 은희 씨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사장님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냐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죽 끓여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은희 씨가 다시 왔습니다. 3일 동안 은희 씨는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죽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물수건 갈아주고 너무 미안하다고 했더니 은희 씨가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라고 했어요. 당연한 일 한다고요. 사장님이 자기한테 일자리 줬으니 갚을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도 사장님이 없으면 외롭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열이 완전히 떨어지고 기운도 좀 돌아왔습니다. 은희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많이 나았다고 내일부터 다시 가게 열겠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그럼 내일 보자고요. 다음 날 가게에서 은희 씨를 만났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은희 씨가 완전히 나았냐고 물었고 은희 씨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했다고 은희 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더니 은희 씨가 말했어요. 자기도 사장님 돌보는 게 좋았다고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은희 씨를 보며 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은희 씨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직 아내가 떠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은희 씨와 함께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어요. 가게 일도 더 바빠지고 우리 둘의 호흡은 점점 더 잘 맞아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 피크 타임이었어요. 주문이 엄청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 주방에서 미친 듯이 요리했고 은희 씨도 홀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음식 나르고 주문 받고 테이블 정리하고 그때였습니다. 저기 높은 선반 위에 큰 접시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은희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게 주방은 좁았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있으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은희 씨가 제 뒤쪽으로 가서 팔을 뻗어 선반 위 접시를 꺼냈습니다. 접시를 건네받으려고 돌아섰는데 좁은 공간이라 우리 몸이 스쳤어요. 순간 은희 씨의 등에 제 아랫부분이 닿았습니다. 은희 씨가 굳어졌어요. 저도 굳어졌습니다.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희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괜찮다고 좁아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받아든 은희 씨가 서둘러 주방을 나갔어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느꼈을 거야, 분명히.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제 신체적 특징을 은희 씨가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평생 힘들어했던 그것을요. 큰일 났어, 어떡하지. 나머지 점심시간 동안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는 얼굴이 계속 빨개져 있었고 전 주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2시가 넘어 손님이 다 가고 난 후에도 어색함은 계속됐습니다. 아까 그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은희 씨가 사장님 잘못 아니라고 좁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오늘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은희 씨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은희 씨가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그것을 알았을 때 아내의 표정.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전 늘 조심스러웠고 늘 미안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부부 관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그게 제 평생 콤플렉스였습니다. 은희 씨도 이제 저를 피하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서로 말을 별로 안 했고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일주일쯤 그렇게 어색하게 지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마감 후였습니다.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표를 내려는 건가? 은희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그날 이후로 계속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사고였다고 좁은 곳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은희 씨가 웃으려고 애썼지만 얼굴은 여전히 빨개져 있었습니다. 전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타고난 게 좀 그렇다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크게 태어났다고 그게 평생 콤플렉스였다고 말했어요. 은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내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부부관계 할 때마다 아파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러웠고 늘 미안했다고 나중엔 아예 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은희 씨도 이제 저를 불편해하실까봐 걱정했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요. 타고난 걸 어떻게 하냐고 사장님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그걸로 평생 죄책감 느끼며 사셨다는 게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혼자 그렇게 짐을 지고 사셨다니.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는 사장님을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은희 씨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히려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 시장에 같이 갔을 때였어요. 이 배추가 더 싱싱해 보인다고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살까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무거운 배추 박스를 들려고 하는데 은희 씨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우리 손이 닿았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손을 떼야 하는데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 은희 씨가 좋다고요. 계획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어요. 은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떠나고 나서 처음이라고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요. 은희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자기도요. 자기도 사장님이 좋다고요. 시장 한가운데였지만 우린 한동안 그렇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희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직 배우자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자기는 사장님보다 2살밖에 어리지 않다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우린 둘 다 50대라고 남은 인생도 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냐고요. 은희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섭다고요. 다시 사랑하고 나서 또 잃을까 봐요. 그 말에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무섭다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은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서두르지 말자고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가게에서는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관계가 됐어요. 저녁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내일 메뉴를 함께 고민하고 장볼 계획을 세우고 마치 부부처럼요. 저녁 먹고 집으로 가는 길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그 얘기 말인데요. 사장님이 크시다는 거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냐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물었어요. 은희 씨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직접 재본 적은 없지만 아내 말로는 보통 사람보다 2배 정도 크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2배요?
네, 그래서 늘 조심했다고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다고요. 은희 씨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그게 궁금하다고요. 어떤 느낌일까 하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처럼 크신 분이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전숨을 멈췄습니다. 은희 씨가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은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은희 씨가 원하신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겠다고요. 정말요? 네, 절대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상처,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가게는 일요일 휴무였어요. 내일 시간 있냐고 물었더니 은희 씨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같이 어디 갈까 하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했어요. 은희 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린 남산으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더군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요? 우리 나이에 이러는 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사장님이 좋다고 정말로요. 저도 은희 씨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은희 씨가 말했어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 씨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하라고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은희 씨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어요. 이제 가봐야겠다고 일어서려는데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면 안 되냐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은희 씨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은희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여자로 사는 것 같다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죄책감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내는 늘 힘들어했지만 은희 씨는 달랐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줬습니다. 완전히요. 그날 밤 이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가게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랑 저 직원분이랑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저희 딸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요. 밖으로 나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저 직원분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둘이 사귄다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운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버지도 사람이라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체면이라는 게 있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까지 창피해요. 딸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은희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은희 씨 딸이 찾아와서 따졌대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은희 씨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대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생각 좀 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은희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린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은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너무 반대하는데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희 씨 없이는 못 산다는 거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제대로 설명하기로요. 딸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고,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도 남은 인생이 있다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말했어요. 은희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준다고요. 제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정말 진심이세요? 그분한테요? 그렇다고 아버지 평생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미안하지만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냐고요. 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하지만 주변 눈치는 좀 보세요. 제발요. 그래도 인정해준다는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은희 씨 딸도 비슷하게 반응했대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 본다며 결국 인정했다고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분은 축하한다고 잘 어울린다고 했고, 어떤 분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어요. 둘이 행복해 보인다고, 그걸로 됐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게는 더 잘 됐어요. 은희 씨의 아이디어로 배달 앱도 입점하고 SNS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리뷰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들 엄청 친절해요.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순대가 신선하고 맛있어요.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끝나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도요, 미정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은희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제가 용기를 낸 거라고, 사장님은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은희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요. 은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인 거죠? 당연하다고, 어디 안 간다고 은희 씨가 말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희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은희 씨가 깜짝 놀라며 뭐 하시냐고 물었어요. 은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희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냐고,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은희 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그날 우린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딸과 은희 씨 딸도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 웃고 떠들었어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은희 씨도 말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식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우린 작은 호텔에서 신혼의 밤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은희 씨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아프지 않냐고요. 은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익숙하다고, 오히려 이게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짐으로 여겼던 것이 은희 씨에게는 선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같이 일어나 시장 가고 같이 육수 끓이고 같이 손님 맞이하고 같이 마감하고 같이 집에 돌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밤이면 서로를 안고 잠듭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린 안양천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 꽃들이 만개했죠. 은희 씨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여보.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물결,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가족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여보,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처음 주방에서 스쳤을 때 정말 놀랐죠? 은희 씨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은희 씨가 무서워할까봐 걱정했어요.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궁금했다고요? 네, 어떤 느낌일까 하고요. 사장님처럼 큰 분이랑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은요? 은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해요. 이제야 여자로 산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죄책감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아내한테는 항상 미안했거든요.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요. 하지만 은희 씨는 받아줘요. 완전히요. 은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이네요. 내일도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가게 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집에 올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서로를 안고 잠들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요.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